그게 나였을까요? 아니면 나비였을까요? 새벽 4시 지하철역 계단을 닦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 꿈속에서 나는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조명 아래 서서 건반을 두드리는.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내 손엔 걸레가 쥐어져 있었죠.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8입니다. 서울 2호선 신당역에서 새벽 청소 일을 한 지 15년째예요.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계단을 닦습니다. 하루 종일 수만 명의 발자국이 남긴 때를 지우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유리창에 묻은 손때를 닦아내죠. 어떤 날은 계단 귀퉁이에 앉아 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21살 때 저는 피아노를 쳤어요. 동네 교회 피아니스트였죠. 월급은 없었지만 일요일마다 찬송가 반주를 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울려 퍼지는 화음이 참 좋았어요. 그 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올라가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순자 씨,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귀하게 쓰세요. 재능.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23세 결혼을 했고 25세 아이를 낳았어요. 피아노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아니, 제가 멀어진 건지도 모르겠네요. 애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다 보면 하루가 갔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그런데 술을 좋아했어요. 취하면 말이 거칠어졌고요.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집안일을, 육아를, 시부모님 시중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해도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거든요. 밥을 해도 간이 싱겁네. 빨래를 해도 이게 뭐야, 구김이 그대로잖아. 아이를 키워도 네가 그렇게 키우니까 애가 말을 안 듣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40이 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경화였어요. 술 때문이었죠.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안 나왔어요.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허전한 건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조문객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고생 끝이네. 아이들 다 컸으니 편하게 살아. 편하게?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편한 건지 몰랐습니다. 애들은 다 출가했어요. 딸은 미국으로 시집 갔고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죠. 명절에만 잠깐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점, 식당, 아파트 경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신당역 청소 일을 하게 됐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고요.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계단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요. 어느 날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환승 통로를 걸레질하는데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었죠. 역 안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걸레질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음악이 지하철역 통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역사에 저 혼자 서서 그 음악을 들었죠.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음악이 끝나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뭐였을까? 피아노를 치던 21살의 나. 집안일에 파묻혀 살던 30대의 나. 남편의 핀잔을 들으며 움츠러들던 40대의 나.
그리고 지금 걸레를 들고 서 있는 68배 나. 이 중에서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어느 날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가다가 나비를 봤습니다. 노란 호랑나비였어요.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그 나비를 보다가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장래 희망이 뭐니? 저는 대답했죠. 피아니스트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너희 집에 피아노도 없잖아. 가난한데 무슨 피아니스트야.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순자야, 좀 더 현실적인 꿈을 가져야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마당에 핀 봉숭아 꽃을 보면서요. 그때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울지 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있는 거야. 정해진 것. 그 말이 평생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피아노는 애초에 내 몫이 아니었다고. 여자로 태어났으니 집안일과 육아가 내 운명이라고. 학력이 없으니 청소 일이나 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요, 나비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비는 지금 행복할까, 불행할까? 저 나비는 자기가 나비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꽃을 찾아 날아다니고 날개를 펄럭이고 햇살을 쬐고 있을 뿐이죠. 누가 저 나비에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너는 왜 독수리가 아니니? 너는 왜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높이 날지 못하니? 우스운 질문이죠. 나비는 나비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평생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왜 피아니스트가 아니니? 너는 왜 더 훌륭한 엄마가 되지 못했니? 너는 왜 더 나은 직업을 갖지 못했니? 그러면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실패했다고, 가치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비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게 충분하니까요. 요즘 저는 새벽 청소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계단을 닦는 일이 누군가에겐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죠. 피아니스트보다 못하고 의사나 교수보다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닦은 계단을 밟고 누군가는 출근을 합니다. 제가 비운 쓰레기통 덕분에 누군가는 쾌적하게 지하철을 탑니다. 제가 닦은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죠. 그게 나쁜 건가요? 가치 없는 건가요? 어느 날 한 여고생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여기 깨끗해요. 그 짧은 인사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엔 꿈을 꿨어요. 제가 다시 피아노를 치는 꿈이었죠.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객석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단을 닦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허탈했어요. 아, 꿈이었구나.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꿈속의 나와 현실의 나, 뭐가 다를까? 꿈속에서 저는 피아니스트였고, 현실에서 저는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둘 다 나예요. 피아니스트인 내가 더 가치 있고, 청소부인 내가 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그저 순자일 뿐이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니? 무엇을 했니? 얼마나 성공했니? 하지만 그 질문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비에게 너는 뭐니? 라고 묻는다면 나비는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니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청소부도 아니고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레를 짜고 지하철역 계단에 걸터 앉아 커피를 마시고 퇴근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나비를 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새벽이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계단을 닦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지하철 소리,
환기구를 타고 들어오는 새벽 공기의 차가운 냄새. 이 모든 것이 저를 이루는 순간들입니다. 꿈속의 나도, 현실의 나도 모두 진짜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도 재단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름을 붙이려 하죠. 성공, 실패, 가치 있음, 가치 없음. 하지만 나비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저 바람을 타고 꽃을 찾아 날개를 펼칠 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피아니스트든 청소부든 꿈속이든 현실이든 모든 순간의 나는 온전히 나입니다. 누구의 기준도 누구의 시선도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나비가 나비인 것만으로 아름답듯이 당신도 당신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